안녕하세요. 재테크 읽는 조선생입니다. 국토부가 5월에만 3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3번의 대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5월 11일 발표했던 21번째 부동산 대책, 지방광역시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확대,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신축 일반 분양,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지역주택조합까지 기존 8월 이후 분양 예정이었던 사업장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8월 이전으로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8월 이후라고 예상했던 분양권 전매 제한 시행일이 7월로 또다시 앞당겨질 것이라는 루머가 돌기 시작하면서 일반 분양을 8월로 앞당기기 위해 서둘러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장들은 일명 멘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토부가 5월 20일 수요일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청약 당첨될 경우 최대 5년간 거주 의무 기간을 부과하는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분양권 하나만큼은 투기 수요로부터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26일 국토교통부의 또 한 번의 발표, 2020년 5월 27일부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최대 5년의 거주 의무 적용,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 의무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날 국토부는 5월 20일 대책에서 언급했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 의무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로 의석을 차지한 만큼 국토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책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시간은 향후 분양권 시장 전망에 대한 제 개인적 생각을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제 자신도 수많은 실수요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7, 8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 분양권 전매 금지가 예고되자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인 비규제 지역의 분양 물량에 막차를 타려고 하는 움직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6개월 이후부터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투자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전매를 통해 탈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비규제 지역 분양권에 몰려들게 됩니다. 분양권을 사는 두 가지의 입장이 있는데요. 하나는 실수요자이고 다른 하나는 투자자입니다. 일단 지역 현지인인 실수요자 대부분은 분양권은 현실적으로 당첨되기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8월 이후 분양권 전매 제한이 시행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청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분양권이 등기되는 시점까지인 2, 3년 동안 신축을 살 수도 없기 때문에 기필코 8월 전에 분양하는 신축 분양권을 매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투자자입니다. 여기서 투자자는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청약 자격 조건이 되는 지역 현지 투자자, 청약 자격 조건은 되지 않으나 미계약분, 소위 말하는 줍줍 또는 전매 제한 6개월 후 풀리는 초피의 분양권, 이것만 잡을 수 있는 외지 투자자. 지역 현지 투자자는 청약을 계속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피를 먹고 빠져야만 하는 외지인들보다는 급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8월 이후 분양권이죠. 소유권 등기까지 전매가 금지되는 신축 청약에 설령 당첨되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정 안되면 들어가서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슴 한켠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지인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지 투자자는 반드시 등기 전에 수익을 실현해야 하기 때문에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신축 아파트는 전세가가 낮게 세팅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전세 세입자가 나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한 아파트 세대수의 아주 일정한 부분만 시중에 전세 물량으로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전국적 부동산 활황기인 경우 집주인이 갑, 전세 세입자가 병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신축 분양의 경우 전세 물량이 시중에 대거 풀리기 때문에 소유자들끼리 누가 먼저 전세 세입자를 드리는지 출혈 경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먼저 세입자를 드리는 소유자가 세입자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되는 거죠. 보통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또는 90일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정산하고 입주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신축의 경우 전세 물량이 한 번에 터져 나오면서 서울 송파구의 헬리오시티 전세가가 4억까지 떨어졌던 사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양권 매수부터 세입자를 들이면서 소유권 등기까지 이렇게 분양권을 끝까지 갖고 갈 수 있는 외지인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앞으로 제가 바라보는 대한민국 분양권 시장에 대해 이야기 드리자면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향후 대한민국 분양권 시장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2020년 8월 전과 후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그동안 흘러왔던 부동산 시장의 판도가 바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광역시 같은 경우 지역 자체적인 수요가 충분하고 신규 택지를 공급하기 위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땅이 충분하기 때문에 공급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규제로 인해 외지 투자자들이 6대 광역시로 자금을 대거 들고 오게 되는데 이 외지인들의 자금은 일관된 곳으로 흘러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인정하기 싫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항상 외투 자금은 그 지역에서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 그러나 매매가의 장기 보합에 따라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곳, 이런 곳으로 공식처럼 몰려들기 때문에 외투 자금이 특정한 곳으로 집중되게 된다면 서울과 달리 선호 지역이 몇 안 되는 지방광역시의 경우 마치 폭등세가 펼쳐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발빠른 외지인들은 장기간 보합 상태에 있는 무피해 분양권을 매수하게 되는데 8월 이후부터는 줍줍이 아닌 이상 외투들이 분양권 자체를 매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지역 현지 실수요자와 현지 투자자들만 남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신축 분양은 실수요자 위주로만 구성이 되는데 만약 택지 개발을 통한 대규모 공급 물량이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기존에는 분양권이 입주 전까지 활발하게 거래가 되면서 언제든지 분양권 매수를 통해 신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긍정적 시그널로 시장에 작용할 수 있었지만 8월 이후부터는 전매 제한 기간인 2, 3년 동안 공급이 일시적 특정한 시점에만 이루어졌다 소멸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매 제한 전과 동일한 공급 물량이라 할지라도 청약이 아니면 새 아파트를 살 수 없다, 이렇게 시장에 불안감을 안겨주는 네거티브 시그널로 작용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의무 거주 기간이 도입되게 된다면 기존 아파트들로 불똥이 튀어서 생각지도 못했던 곳이 상승하게 만드는 트리거로 작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5년간 거주 의무 기간 도입, 이렇게 투콤보로 진행될 것이라 합니다. 이번 규제로 인해 분양권에 대한 투기 수요가 급감하기를 저 역시도 바라고는 있지만 오갈 데 없는 투자금은 반드시 살 길을 찾기 위해 비규제 지역인 지방 중소도시까지 흘러 들어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점까지 고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 부동산 투자자이지만 분양권만큼은 실거주 수요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조선생이었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